저는 삼성동에 있는 GNG 병원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현도진 원장입니다. 이제 잠을 자면서 영양분 섭취되고 깊은 수면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합성이 되는 상태로 보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 두 번째는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세 번째가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많은 분들이 요즘에 또 이제 외국으로 다니시잖아요. 시차에 대해서 제가 영어권 나라를 2년 전에 처음 가봤어요. 미국을 제가 이제 처음 40대가 돼서 가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시차에 대한 모르잖아요. 굴 뻔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저 혼자 막 하품을 계속 하고 있고, 뭐 당연히 누구나 겪는 거지만 이런 거에 빨리 좀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시차는 동쪽으로 가실 때랑 서쪽으로 가실 때랑 달라요. 예를 들면 서쪽으로 여행을 가실 때는 좀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참으면 밤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약간 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문제는 이제 동쪽으로 갔을 때 말씀하신 미국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차가 꽤 나고, 그리고 갔을 때 너무 견뎌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긴 거죠. 혹은 너무 짧던지, 예를 들면 억지로 자야 되는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았다 자는 건 쉬운데 어거지로 잠이 안 오는데 누워서 밤이 됐다는 이유로 자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밤을 꼴딱 새게 되고 다음날 활동을 또 출장 타임에 가시면 바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잤으니까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사실 동쪽으로 갔을 때는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가기 전에 미리 좀 환경을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20살 때는 또 달라요. 20살 때는 시차 1시간 정도 적응하는데 하루면 돼요. 20살 때는? 20살 때. 근데 문제는 너무 슬프게도 이제 우리 40대가 되면 조금 이제 그게 너무 길어져서 예를 들면 1시간 극복하는데 일주일도 걸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데 시차 꽤 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기 전에 천천히 거기 맞춰서 한 일주일씩 앞당겨서 이렇게 지내시는 거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갑자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잘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안 되고, 또 자야 되는 시간에는 너무 잠이 또 안 오고 이래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때는 돌아와서도 그렇고 가서도 거의 시차 적응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적응 못하고 돌아와서 힘든 경우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제가 작년에 또 미국 갔을 때는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개고생하다가 마지막에 해서 뭔가 잡았는데 이제 한국 할만하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그 전에 천천히 준비하시면 가서 일하시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또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로 잠을 잘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수면 부족인 상태에서 또 그걸 이제 운동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몸을 좀 더 피곤하게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럼 좀 해로운 건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억지로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 자체가 수면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여유를 좀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운동을 하시더라도 종류를 좀 달리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잠이 안 오실 때는 이완위주의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이장을 주는 형태로 가는 건 좋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약간 계속 스트레칭 위주라든지 가벼운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근육에 힘을 주셔도 일상적인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정도로 해야지 잠이 유도가 되지, 너무 강한 스트레스, 우리가 근자극을 하는 정도로는 가는 건 사실 바람직한. 왜냐면 하루만 하고 말 게 아니니까 운동 좀 멀리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날 좀 섭섭하게 운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 몸에 근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잠을 자면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좀 멀리 보시고 계획 짜시는 걸 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예를 들어 좀 오전에 운동을 조금 하는 습관을 갖고, 만약에 좀 본인 스스로가 시간대가 뭐 다들 뭐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러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족한 운동에 대해서 오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적인 운동,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뭐 가벼운 유산소나 이런 거를 좀 해주는 게 훨씬 더 가벼운 좋겠네요. 뭐 러닝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운동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변화를 주시는 계획을 짜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전문가들 입장에서, 저는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은 갖고 있지만 사실 저도 제가 다 그대로 안 할 때가 많은데, 수면 전문가시잖아요. 정말 지켜서 하세요? 저는 수면을 위해서 하는 거는 첫 번째는 12시를 지키려고는 노력을 해요. 그건 정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뭐 일하다 보면 좀 늦게 끝날 때 있고 한데, 그래도 그걸 안 지키면 확실히 다음날 너무 힘들어지고, 그리고 수면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일주일이 힘들어질 때도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규칙성이 너무 중요해서 하루를 좀 일이 모자라거나 뭘 못했다고 해서 하루하루에 집착을 해버리면 전체를 그르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있고, 저는 또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수면 무호흡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있어서.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약간 좀 체중이 좀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밤에 양압기라고 하는 걸 하고 자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 병은 계속 컥컥거리면서 잠을 깨워요. 한마디로 얕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 가서 이어져야지 유지가 깊은 수면이 되는데 컥컥하느라고 자꾸 얕은 수면만 가다 깨버리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그 양압기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착용을 뭔가 하는 거예요? 예, 코에 이렇게 착용하고 자면 이게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아서 코골이 소리도 안 들리고 무호흡도 안 생기고 깊은 수면을 잘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 사실은 헬스 트레이너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폐활량도 좋으시고 이게 결국은 빨아당기는 힘이 세면은 목구멍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좁아질 수 있거든요. 잘 때. 그리고 목도 굉장히 두꺼우시기 때문에 꼭 비만하지 않더라도 목구멍이 좁으세요. 예, 그래서 오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몸은 너무 좋으신데 눈이 뻘개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양압기 치료 받으시고 깊이 주무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고 있어요. 무호흡이 없어도 차고 자면 도움이 되나요? 아니 그건 도움이 안 돼. 오히려 그건 방해가 되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건 수면 다운 검사라 그래서 하룻밤 병원에서 이제 주무시는 검사가 있는데 혹시 내가 뭔가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다든지 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이 되면 부담 없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요즘 우리 그 현대인들은 이 검사를 무조건 저는 좀 받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수면의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거를 사람들이 딱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많이 오시는데 엉뚱한 얘기 하실 때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본인은 알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물어보는 거죠. 아내분한테. 그러면 나 코 골아? 그럼 뭐 조금 골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검사해 보면 숨을 못 쉬어요. 결국은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조용한 거랑 숨 잘 쉬어서 조용한 거랑 구분이 사실 일반인 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뒤늦게 진단 기회를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운동에 진심이시라면 본인의 수면의 질 체크는 너무나 중요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우리가 개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사람이 정말 잠을 잘 자야 건강해지는 거고 특히나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역시도 본인들이 원하는 그 근육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코를 골았다가 안 골았다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곤함의 유무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대표적으로 똑같은 자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네네. 어느 날 좀 피곤하면 좀 더 늘어질 수가 있는 건데 또 술 마셨을 때 그런 날은 이제 근육이 더 늘어지고 이완이 되니까 이제 목구멍이 좁아져서 코를 더 골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이 사실 좀 구분하기 어려운 거는 자세에 따른 영향을 좀 간과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나 이렇게 똑바로 자면 네네. 코골이나 무호흡이 제일 심한데 옆으로 누우면 덜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날 옆으로 계속 누워있는 걸 본 사람들은 너 괜찮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은 사람을 네네. 똑바로 잤을 때 본 사람들은 넌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다 보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평균을 쭉 내보면 이 사람은 꽤 심한 무호흡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한 시점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밤새 쭉 자는 걸 지켜보고 보면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심했느냐를 평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잠을 자는 자세도 중요한데 어떻게 그냥 자는 게 조금 더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자세 옆으로 자는 자세죠. 마선호님도 힘드실 거예요, 옆으로 주무시는 게. 왜냐면 워낙 몸 좋으신 분들이 옆으로 자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자면 여기가 많이 뜨잖아요. 너무 뜨고 여기 목은 근육 꺾이고 때문에. 이 정도 몸이시면 네. 베개를 이렇게 높은 걸 베야지. 그래서 저도 평소에 베는 네. 베개를 반을 완전히 그러-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고. 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되겠냐는 거죠. 시작은 그렇게 해서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밤새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똑바로 누우시려고 하면 바로 컥 하고 깰 수가 있는 거고 네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깊은 수면을 잘 수가 없어지는 거죠. 네. 너무 오늘 좋은 그런 팁들을 또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원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루를 좀 보고 잠자는 패턴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런 검사까지 굳이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고서 그럼 나도 한번 검사를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좀 비용적인 부분은 뭐 비싼 편인가요? 이거는 현재 코골이 무호흡이라든지 과수면, 기면 이런 게 의심돼서 검사를 받으실 때는 건강보험 급여화 돼 있어요. 오. 네, 그래서 뭐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대 초반 정도로 받으실 수가 있어서 물론 예전에는 막 6, 70만 원씩 됐었는데 네네. 그게 뭐 현실화된 지 꽤 됐어요.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이 받아보실 수 있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양압기 치료 같은 경우도 한 달에 2만 원 정도 들면서 계속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급여화돼 있기 때문에 네네. 현실적으로 금액 때문에 부담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얼굴이 요즘 이제 작고 갸름하고 이런 얼굴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점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속의 구조물들은 공간이 부족해요. 근데 그게 보기는 굉장히 좋죠. 왜냐면 갸름하고 약간 아이돌 같은 느낌이 드시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BTS나 뭐 지드래곤 이렇게 막 얼굴 작은 친구들 잘 때 막 이렇게 막 보는 경우도 있겠네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왜냐면 저는 실제로 연예인분들 많이 환자를 보니까 연예인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네네. 국내에서 뭐 굉장히 잘생겼다고 하는 오. 분들, 배우분들, 뭐 아이돌분들 많죠.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속은 좁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잘생겼는데 코도 안 골아봐. 너무 인간미 없잖아. 그럼요. 예. 그 정도 하나 약점은 있어줘요.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원장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수면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몰랐던 내용을 알게 돼서 너무 좋은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 이야기하셨지만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 분들, 그 다음에 수면 때문에 질환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분들에게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수면은 운동의 마무리 운동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처음에 하시고 뭘 드시고 하는 거 중요한데, 결국은 수면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칭을 하고 유산소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처럼 최종적인 마무리는 수면이다 라는 점 하나만 이번 시간에 기억해 주시면 사실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방송에 좀 나오시고 또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데 채널 소개도 한번 더 해주시고. 이게 환자분들 많이 뵙다 보니까 여유를 가지고 진료 시간에 사실 많은 얘기를 못 드렸어요. 예를 들면 어떤 병으로 오시면 그 병 얘기만 하지, 이런 식으로 수면 전반에 대한 얘기를 사실 모든 분들을 모시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어서 약간 매니아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면 얘기만 하니까. 그래도 만약에 혹시 운동하시면서 궁금한 거 생기시거나 이러면 보시면 도움될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수면은 현도진이라는 채널이니까 수면은 현도진. 네, 같이 오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직접 이렇게 뵙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당연히 수면에 관련된 너무나 이렇게 좋은 지식을 또 갖고 계시고,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보면 살짝 좀 끼를 좀 참으시는 느낌이 좀 있어요. 되게 재밌으신 분 같은 느낌이 있는데, 채널에서도 당연히 또 원장님 전문가가 다 알잖아요. 네. 새로운 모습, 가운 입고 제로투 같은 거 치고 이러면 의외로 팬들이 또 좋아하거든요. 제가 채널 보면서 많이 따라 배울게요. 저도 이제 오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조만간 시간을 좀 잡아서 수면 패턴이나 이런 거 검사를 한번 좀 받아보고 싶어서, 기회가 되면 또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고 한번 받아보는 거를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고, 원장님도 네. 조금 있으면 50대시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이제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언제든지 운동에 관련된 게 필요하시면 네. 저를 갖다 쓰셔도 되고. 너무나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네, 잠이랑 똑같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을 계기로 원장님하고 좋은 이렇게 관계를 또 유지를 하면서 수면에 대한, 또 운동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보를 잘 풀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도진 원장님 꼭 기억해 주시고, 채널도 딱 가서 바로 구독 딱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앞으로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정말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네네. 너무 낯선죠. 이런 운동 기구 처음 봤습니다. 운동 좀 하고 가시네요? 잠이 안 오죠. 이 시간에 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하면 안 되고. 네, 이 시간에 몇 아니지. 시간? 저도 이제 빨리 가서 이제 자야 되니까. 네, 체온을 낮추고, 네, 체온 낮추고. 그래서 릴렉스 해야 돼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영상이 좋았다, 아니면 내가 수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궁금해,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왜 이러는 거죠? 말씀 안 드렸지만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